이번 시간은 3강 내용으로 첫 번째 예상 문제 CSS를 완성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완성이 된 부분은 이제 상단에 헤더 부분이 완성이 됐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키비주얼 부분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키비주얼 부분은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앙 부분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런 키비주얼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키비주얼 부분에서부터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키비주얼은 div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안쪽에는 앱솔루트 구조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이제 오토 부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위드는 제시된 1200 픽셀, 그 다음에 하이트는 300 픽셀. 자, 와이어프레임을 보시게 되면 와이어프레임에는 오른쪽에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0 픽셀, 300 픽셀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크기들이 있죠. 따라서 해당 크기에 따른 이런 규정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컨텐츠 크기는 200 픽셀, 그 다음에 100 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1200 픽셀에 300 픽셀짜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테스트 상으로 저희가 이제 보더를 치겠습니다. 그래서 1픽셀에 솔리드에 샵 F90, 그때 이제 했던 주황색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키비주얼 안쪽에는 이제 ULLI 구조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키비주얼은 일단 LI 형식, 자, 똑같이 위드는 1200 픽셀, 그 다음에 하이트는 200 픽셀, 300 픽셀. 자, UL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제가 이제 요거를 잘못 봤고요. 자, UL 형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UL은 지금 공간에서 앱솔루트로 지정되어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left는 0, 그 다음에 톱은 0, 그 다음에 지금 이미지는 4장이죠. 4장이기 때문에 자, 위드는 1200 픽셀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도 마찬가지로 1200 픽셀이 됩니다. 자, 왜 그렇게 되냐면 그 300짜리가 4장이기 때문이죠. 자, 왜 4장이냐? 여기서 제시된 거는 3장인데, 그쵸?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이따가 저희가 이제 jQuery 시간에 거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jQuery 시간에는 관련된 지금 슬라이더가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위드는 1200 픽셀, 그 다음에 하이트는 1200 픽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LI 크기는 그냥 하나의 크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위드는 1200 픽셀, 그 다음에 하이트는 300 픽셀로 규정이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일단은 갤러리 구조는 이렇게 4장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보이는 공간은 여기 안에서만 보여야겠죠. 따라서 자, 여기에 슬라이더 형식이 되고 있는데요. 슬라이더 형식은 왜 4장을 만들어야 되냐면 지금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 드려 볼게요. 자, 그래픽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활용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4장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그죠? 4장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한 장의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이미지, 세 번째 이미지, 네 번째 이미지가 있다고 볼게요. 자, 근데 실제로 이제 공간이 보여지는 공간은 바로 여기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공간에 대한 내용은 테두리 선을 좀 강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jQuery 할 때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일단은 키비주얼의 UL은 지금 현재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제 영역은 자, 가려져 있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의 영역만 보인다라고 가정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까지 만들었을 때 지금 슬라이더가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제 위로 이렇게 움직여질 겁니다. 그죠? 자, 움직여지면 현재 공간에서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는 같은 거죠. 그죠? 같은 이미지로 돼 있습니다. 자, 이때 해당 이미지를 여기서 또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되면 순간적으로 지금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까지 올라간 거죠. 그죠? 그러면은 동일하게 현재 첫 번째 이미지와 그리고 네 번째 이미지가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크업 잡은 것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마크업 잡은 것을 보게 되면 자, 안쪽에 첫 번째 키비주얼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키비주얼이 같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자, 같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에 갑자기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렇게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첫 번째와 마지막이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전혀 티가 안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위치까지 왔을 때 첫 번째 위치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제이커리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서 보게 되면 슬라이더를 제작하는 방법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미지만 바뀌면 안 되고 이미지가 위에서 아래 또는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면서 전환되어야 한다. 슬라이드는 매 3초 이내로 하나의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전환되어야 한다. 반복적으로라는 얘기가 있죠. 따라서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만들게 되면 조금 더 복잡한 스크립트식이 필요로 하겠지만 저희가 만들 때는 조금 단순하게 이렇게 구조화를 시켜 놓고 있죠. 자, 스크립트 시간에 이건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걸로 하고요. 결과적으로 여기에다가 자, 오버플로우 히든 작성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가려져서 실제 영역만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키비주얼 부분은 스크립트를 준비하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역을 한번 잡아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보니까 자, 마크업 잡을 때 여기서 굳이 이게 이너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너 특별한 덩어리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이너를 빼버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너를 빼버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한번 봤고요. 그럼 컨텐츠 영역을 한번 잡아 볼게요. 그러면 샵 컨텐트. 자, 똑같은 방법으로 돼 있죠. 색이 없기 때문에 마진 0 오토 중앙 정렬로 하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위드는 1200 픽셀, 그 다음에 하이트는 200 픽셀. 200 픽셀은 와이어프레임에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샵 컨텐트죠. 컨텐트의 컨텐트 1번. 자, 클래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세 덩어리로 나누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포지션은 자, 릴레이티브. 자, 안에 있는 것들이 앱솔루트로 조정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릴레이티브로 지정을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는 플롯 레프트. 그 다음에 상단 마진 톱 15 픽셀. 위드 500 픽셀, 하이트 190 픽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일단 이제 컨텐트 1번은 여기까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영역을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저희가 보도로 확인해 보는 걸로 할게요. 1픽셀에 솔리드에 샵 F90. 자, 여기까지 지정을 해 놨습니다. 지정을 해 놓으면 일단은 영역이 만들어졌고요.
자, 컨텐트 1번. 오타가 났네요. 오타가 날 수 있으니까 소스가 붙었는지를 이렇게 보더로 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클릭하게 되면 와이어프레임 상에서 공지사항이나 갤러리가 이동된다 라는 것으로 돼 있죠. 자, 실제로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타이틀 영역을 스타일 상으로 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타이틀 영역은 일단 높이를 좀 잡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li 부분에 만들어지는 부분을 지금 플롯으로 처리할 예정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컨텐트 1번에 타이틀 영역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안쪽에는 타이틀 li로 또 돼 있고요. 컨텐트 1번, 컨텐트 1번이죠. 타이틀의 li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타이틀 영역은 일단은 이제 높이를 좀 잡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28픽셀 영역에 따른 높이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자, 왼쪽에 이제 플로 레프트로 영역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건 공지사항과 갤러리 영역을 코딩을 할 예정이고요. 자, 안쪽에 있는 영역은 기본적인 영역인 저희가 베이스 컬러가 EA 컬러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영역은 자, 이게 테두리 영역이 되고요. 자, 아무래도 저희가 그 영역을 만들 때 와이어프레임을 조금 근거로 해서 제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선이 두 개가 나오니까 자, 논으로 지정해서 일단은 보더 영역은 없앴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A타입을 잡아볼게요. (13픽셀로) 해당 폰트를 잡았고요. 자, 그러면 영역은 지금 두 가지 영역으로 돼 있죠. 자, 여기서 자, 하나는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영역으로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액티브라는 영역으로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영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은 액티브는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을 나타내는 그런 영역이 될 거고요. 액티브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자, 안쪽에 액티브일 경우에 A타입 자, A타입을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은 A타입은 컬러를 자, 주조 색상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7070 컬러로 지정을 시켰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포맷을 코딩을 한 거죠. 그래서 액티브라는 건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해당 영역은 이제 그 UL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안쪽에 있는 노드를 보시게 되면 자, 노드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지금 UL 타입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 안쪽의 영역을 DSC 언더바 뉴스 그리고
dsc 언더바 갤러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만들게 되면 컨텐트 1번에 div 중에서 자, 두 개의 영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클래스 타입을 지금처럼 dsc 언더바로 유형으로 지정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두 개의 영역이 모두 지정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dsc 언더바로 시작하는 클래스를 모두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dsc 언더바 뉴스 그리고 dsc 언더바 갤러리 두 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디스플레이 논으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자, 논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디자인을 못 잡기 때문에 일단 이제 하나씩 활성화시켜서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패딩은 10픽셀, 그 다음에 위드는 500픽셀, 하이트는 145픽셀, 이런 것들을 이제 크기를 재야겠죠. 자, 코딩하기 전에 미리 지금 활성화된 부분들로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보더 영역을 지정했죠. 보더는 1픽셀 솔리드에 샵 EA, EA. 자, 근데 이제 실제로 보더가 들어가게 되면 위드 하이트 크기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박스 사이징을 줌으로써 보더 박스로 지정하는 거죠.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해당 보더에 따른 이런 크기로 지정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div에서의 액티브 형식이 만들어지면 자, 액티브 형식일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를 바꾸는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테스트 하실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dsc 언더바 뉴스와 그리고 dsc 언더바 갤러리 중에서 지금 하나만 보이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지금 노드에 작성하신 대로 자, 앞쪽에 있는 dsc 언더바 뉴스 부분에 액티브를 지정함으로써 자, 이 부분이 보이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만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하나만 보여서 해당하는 공지사항에 관련된 내용들만 지정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을 잡을 때는 갤러리인 경우에도 또 지정이 될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해당하는 CSS를 잡아 나가시면 되겠죠. 물론 CSS의 법칙에 맞게 작성을 하시려면은 자, 안쪽에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죠. 그죠?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원래대로 하나만 지정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잡아 볼게요. 자, 안쪽에 dsc 언더바 뉴스를 잡아 보겠습니다. 자, 코드의 일관성을 위해서 여기까지는 작성하고요. dsc 언더바 뉴스 안쪽에 li를 좀 잡아 볼게요. 자, li를 잡아 보시면 하이트는 30픽셀 그리고 보더 바텀 아래쪽에 있는 보더선을 자, F4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자, 레스트 차일드 div 자,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선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높이가 지정되고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왠지 디자인이 완성이 안 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요소 마지막 li에 대해서는 보더 바텀을 처리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더 바텀 논으로 지정하게 되면 테두리 선이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를 잡아 볼게요. 자, A를 잡아 보실 때는 안쪽에 해당 A를 잡으셨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블럭 처리 그리고 플롯은 레프트. 자, 이게 이제 A를 처리한다라는 내용이 뭐가 되냐면 자, 안쪽에 자, 요소를 보게 되니까 A와 그 다음에 스판으로 나뉘어져 있죠. 보통 이제 게시글을 나눌 때는 이런 방식으로 구현을 하고요.
자, 그래서 게시글 안쪽에 있는 내용들을 왼쪽으로 정렬시키게 만든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를 잡았고요. 자, 이외에 스타일을 잡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보 처리하는 거. 자, li에 a라고 해야 맞죠? lia. 자, lia를 후보 처리하게 되면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속성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처리를 하시게 되면 밑줄 처리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판이 있죠. 그죠? li에 스판이 있습니다. 스판도 마찬가지로 일단 이제 인라인 요소가 되죠.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지금처럼 블럭 처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프로라이트. 자, 이렇게 작성하시게 되면 영리한 부분이 뭐가 되냐면 게시글의 영역이 어떤 일정 영역을 크지 않는 이상은 게시글이 이제 벗어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스판 영역을 오른쪽으로 정렬시키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는 해당하는 구조는 똑같죠. 라인 하이트 30픽셀. 그 다음에 지금 폰트 사이즈는 14픽셀. 그 다음에 컬러는 조금 더 연하게 999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게시글 영역을 어느 정도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노드 변경을 조금 해볼게요. HTML 구조를 좀 변경해서 자, 액티브를 여기다 넣겠습니다. C2번에다가 놓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C2번에 놓게 되면 그러면 두 번째의 요소가 활성화가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미지가 이제 3개 갤러리 영역이 활성화된 영역으로 준비된 이미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잡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잡아보면 자, 그러면 자, 영역을 또 만들어 볼게요. dsc 언더바 갤러리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당 클래스를 변경하면서 그러면서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li까지 저희가 반복적으로 쓸게요. 자, li 영역을 보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li 영역으로 되어 있죠. ul li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자, 그 다음에 왼쪽 마진 138픽셀을 썼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쓰게 되면 자, 왼쪽 마진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자, 퍼스트 차일드에는 조건을 바꿔보는 걸로 할게요. 여기까지 바꿔보시면 일단 가로 정렬이 됐는데 자, 영역이 지금 일단은 이미지 영역이 좀 정상적이지 않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미지 영역을 좀 정상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자,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맥스 위드를 써버리면 되는데 자, 안쪽에 img 자, 맥스 위드 100% 이렇게 하게 되면 정렬이 될 텐데요. 자, 여기서 갤러리에도 A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돼서 정렬이 됐겠죠. 자, 근데 간격이 첫 번째 것이 있다 보니까 컨텐츠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 마진 레프트는 0으로 배치해서 일단은 기능 배치를 조금 해줬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컨텐츠가 정상적으로 배치가 된 걸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저장이 안 됐죠. 저장을 하게 되면 컨텐츠가 이제 정상 배치가 됐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해당 내용들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HTML 구조를 원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조가 보이는 거, 그러니까 dsc 언더바 뉴스가 보이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영역을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 화면을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2번과 컨텐츠 3번은 미리 준비된 그 게시글로 만들면 되는데 여기서도 사실상에 저희가 이제 문서를 보게 되면 가이드 문서를 보시게 되면요. 자, 이미지를 저작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컨텐츠 2번에 대한 내용도
제공된 파일을 활용하여 편집 또는 디자인하여, 그 다음 마찬가지죠. 제공된 파일을 활용하여 편집 또는 디자인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은 생략되어 있는 걸로 할게요. 일단 이미지를 제작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경로를 보시게 되면 자, 안쪽에 영역을 조금 보여드리면 자, 이쪽에는 지금 두 번째 영역은요. banner.jpg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미지는 link.jpg 이미지로 제작을 해놨습니다. 두 번째와 그 다음에 세 번째 컨텐츠 영역 잡을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영역을 잡았던 자, 보더 영역은 없애겠습니다. 일단 테스트 보더는 없애는 걸로 하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도 잡아볼게요. 자, 2번과 그 다음에 3번이 되는 거죠. 자, 2번과 3번을 잡았고요. 일단은 왼쪽 정렬 프로 레프트로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왼쪽 마진 보통 이제 블럭 덩어리를 잡을 때 왼쪽 마진을 사용한 플롯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요. 자, 이미지가 좀 크게 잘리다 보니까 이미지를 이제 배치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 안쪽에 있는 이미지는 자, 맥스 위드를 사용해서 img 그냥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배치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자, 맥스 위드로 100%를 지정시켜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배치가 됐고요. 그러면 자, 가로 정렬이 된 영역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해당 영역들이 배치된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실제적인 영역이 여기가 약간 지금 한번 볼게요. 그러면 검사창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영역이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 안쪽에 있는 영역은 푸터 로고가 되고요. 이너 그 다음에 안쪽의 영역을 지금 이제 조금 밀려 내려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자, 푸터 시작되기 전에 이제 컨텐츠가 좀 밀려졌는데요. 자, 이럴 경우에는 높이를 지금 200으로 잡아줬는데 뭔가 이제 컨텐츠가 조금 밀려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이게 밀려지고 됐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늘려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제 지금 왼쪽에 있는 컨텐츠 영역의 높이를요. 뭐 188을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정 조치를 하시게 되면 픽셀 이런 식으로 180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일단은 이제 컨텐츠가 정확히 안 맞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보이는 공간이 컨텐츠로 잡히면 되기 때문에 실제 공간은 한 175 정도 잡아주면 그러면은 컨텐츠 영역이 이 정도 되죠. 172 자,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22번 라인을 조금 수정할게요. 자, 이게 그 플로레프트가 처리된 영역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한쪽의 컨텐츠가 좀 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영역이 물러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크기를 좀 맞추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영역을 이렇게 맞추시면 자, 로고가 배치될 영역들을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HTML 마크업을 좀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도 이너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안쪽에 푸터 부분에 이너 있죠. 이너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줄을 좀 맞추고요. 이너는 필요
없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는, 자, 이미지 경로가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미지 경로는 팝업.jpg, 이미지스 오타가 났죠. 자, 요런 것들 오타가 나면, 자, 개발자 모드에서 이렇게 액박이 나죠. 그러니까 개발자 모드에서 액박이 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영역으로 가볼게요. 자, 수정을 좀 했고요. 수정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면, 자, 여기에 이미지스 오타난 것을 제가 수정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푸터 부분의 인어를 제거했습니다. 자, 그러면 푸터 CSS를 잡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푸터 CSS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마진 0오토 잡았고요. 그 다음에 위드는 1200 픽셀, 하이트는 100 픽셀. 요거는 주어진 거죠. 오버플로우는 히든.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샵 EA.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오버플로우 히든 준 이유는 이제 상단 마진을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요걸 안 쓰려고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상단에 있는 공간을 제가 한 10 정도로 예상하겠습니다. 그러면 패딩 톱이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만들면 20 정도의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박스 사이징을 쓰시게 되면 실제로 공간이 늘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푸터 영역을 만들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제 푸터 영역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팝업이라고 쓸 거고요. 팝업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디자인 유형을 참고해서 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생략된 부분을 보게 되면 로고 제작 부분, 그리고 지금처럼 키비주얼 제작 부분, 그리고 배너 제작 부분, 링크 부분 제작 부분, 팝업 제작 부분은 포토샵 부분은 조금 생략을 시켰어요. 자, 여기까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전해드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푸터 한쪽에 FT 로고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푸터 안쪽에 카피라이트라는 부분이 있고 두 가지 부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NS라는 부분도 있죠.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푸터, SNS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고요. 자, 영역을 보게 되면 가이드 문서를 보시면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파트로 FT 언더바 로고, 카피라이트, SNS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만들어진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은 일단은 자, 디스플레이, 자, 인라인 블럭, 그 다음에 위드는 200 픽셀. 자, 아까 전에 상단 로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을 한 거고요. 미들 방법으로 정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 부분도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자, 인라인 블럭을 만들었을 때는 위드가 지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마진 레프트 20 픽셀. 그 다음에 위드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750 픽셀. 자, 그 다음에 버티컬, 얼라인, 미들.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 자, 글자로 이루어진 정보기 때문에 라인 하이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13 픽셀. 컬러는 샵 333. 자, 안쪽에는 지금 이메일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A로 돼 있죠. A로 돼 있는 부분은 컬러는 동일하게 999로 만들어서 동일한 느낌을 내줬고요. 그 다음에 SNS는 5개 아이콘 넣기로 돼 있죠.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사용해서 정렬하고 있고요. 위드는 200 픽셀. 버티컬 라인이란 속성이 자동으로 정렬하는 데는 그만인 속성이죠. 미들.
자, li 요소들 마찬가지죠.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마진 레프트 5픽셀. 자,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만들어지면 가상 정렬돼서 이런 식으로 쭉 정렬되어 있는 형식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A 칼라가 제대로 잘 안 먹었네요. 지금 999, 지금 해당 영역이 999인 것 같아요. 그죠? 이쪽에 지금 색상이 잘못됐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기본적인 li 색상을 지금 이렇게 카피라이트 부분의 색상을 바꿨고요. 자, 바꾸게 되면 자, 의도된 이런 디자인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팝업 구성 한번 해볼게요. 팝업 구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역이 샵 지금 팝업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pop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아야 되고요. 눌렀을 때 디스플레이가 변경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블럭 영역으로 처리되는 논으로 돼 있죠. 논. 자,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조건이 됐을 때 보이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해당하는 영역이 액티브라든지 이런 것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쇼와이드로 만들어주면 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디스플레이 논이지만 이렇게 만들면 디자인 구조를 볼 수가 없겠죠. 따라서 저희가 디자인 구조를 보도록 지금 만들었습니다. 자, 포지션은 앱솔루트를 뒀고요. 근데 앱솔루트를 두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쪽에 이제 버튼들도 또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픽스드로 만들었습니다. 자, 픽스드로 만들면 해당 영역을 현재 위치 영역으로 재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자, 레프트 50%, 그 다음에 톱도 50%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Z 인덱스 굉장히 높은 지점으로 9999, 그 다음에 위드는 400 픽셀, 그 다음에 하이트는 602 픽셀, 그 다음에 마진으로 움직이는 거죠. 마진은 자, 왼쪽 마진은 마진 레프트 마이너스 200 픽셀. 본인의 크기만큼 지금처럼 만들어주면 그러면은 화면 중심으로 가겠죠. 50%를 사용하게 되면 자, 만들어 보게 되면 그러면 좌표가 여기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심으로 오도록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따라서 왼쪽 마진을 200 픽셀 주게 되면 그러면은 왼쪽으로 이동되어져서 화면 구성이 이루어질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간으로 가 있겠죠. 본인의 크기 여기가 중간이라고 하게 되면 왼쪽으로 가지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단 마진도 마찬가지죠. 마진 톱 마이너스 301 픽셀 만들면 자, 위로 올라가서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 구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버튼은 두 개가 있었죠. 자, 노드 구조를 보게 되면 자, 컨텐츠 카테고리가 있었고요. 크로즈가 있었고, 근데 카테고리라는 게 지금 요거는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긴 한데 여기는 이제 텍스트 문서에 제공 텍스트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하단에 이제 팝업을 보게 되면 링크 버튼은 카테고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런 내용들은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냥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대로 카테고리란 버튼과 크로즈 버튼을 만드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팝 안쪽에 A 카테고리 만들면은 일단은 레프트는 자, A 타입을 먼저 만들게요. 그러면은 둘 다 A로 되어 있기 때문에 A 타입을 만들면 디스플레이는 블럭이고요. 포지션은 앱솔루트. 근데 앱솔루트를 만들면 여기에 따른 부모 역할을 하는 구조가 릴레이티브와 그 다음에 픽스드가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죠. 패딩 이런 공통적인 정보들은 한 군데에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패딩은 5픽셀에 20픽셀. 자, 폰트 사이즈는 14픽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 구조에서는 레프트 20픽셀, 그 다음에 톱은 20픽셀, 백그라운드 컬러 샵 999,
컬러는 샵 FFF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로즈 버튼. 클로즈 버튼은 오른쪽에 붙는 거니까 클로즈 버튼은 라이트 20픽셀. 그 다음에 컬러는 FF, 저희가 쓰고 있는 주도 색상 이렇게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면 그러면 두 개 버튼이 카테고리와 클로즈 버튼이 있는 걸로 하고요. 자,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안 보이게 설정이 돼 있어야 되니까 지금처럼 디스플레이 논 돼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CSS 구조는 다 만들어 본 걸로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일단 jQuery 시간인데 jQuery 시간은 일단 기초 예제를 하나를 풀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GMB 타입과 그 다음에 갤러리 그리고 탭 메뉴 그리고 팝업 메뉴 총 4개 정도를 만드는 걸로 할게요. 자, 지금 시험 제도는 이제 jQuery가 굉장히 난이도 높게 나온다라는 건데 일단 예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